오늘은 스노보드랑 스키의 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생각을 못했네요. 자, 턴을 하는 방법은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제가 이거 예전에 2002년 2월이니까 22년 올해 초 시즌 끝날 때 제가 적은 거네요. 이 외에도 카페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이 글로 적으니까 잘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유튜브로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턴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플레이트를 눌러서 턴을 하는 플레이트를 눌러서 턴을 한다. 크게는 데크를 눌러서 턴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데크라는 게 스키고 보드고 턴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턴을 할 수 있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플레이트가 있으면 이쪽을 턴을 할 거다. 그럼 토웨치죠. 토웨치 쪽에 여기를 누르면 이 데크가 휘어가지고 턴이 자동으로 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게. 스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플레이트의 힘을 이용해서 턴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인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몸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으로 회전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몸으로.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돌려버리면 되죠, 데크를. 데크를 돌려버리면 돌아가겠죠, 데크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첫 번째 방법, 몸으로 회전을 하는데, 몸으로 회전하는 방법도 정말 많거든요. 그게 우선에 몸으로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몸으로 회전하는 방법은, 음, 여기 있네요. 자, 첫 번째, 초부터 많이 쓰는 방법들이, 그, 무릎으로 돌려버린다든지, 획 돌려버리는 거죠, 몸으로, 몸 전체로. 그러니까 몸으로 그냥 돌려버리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있으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다리로 무릎으로 정강이로 휙 돌려버리면 돼요. 돌아가겠죠. 그다음에 무릎으로 정강이로 돌려도 돼요. 오른쪽 살짝 누르면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왜냐면 사람의 신체가 힘을 주니까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골반으로 돌려도 돼요. 골반으로 쑥 돌려도 돌아가시죠. 그다음에 어깨로 돌려도 돌아가죠. 시선으로 돌려도 돌아가져요. 자, 이 돌아가는 방법들이 많은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강좌를 보시면 양손을 쫙 펴가지고 시선을 가고자 하는 쪽에 고정을 시키고 시선을 조금만 가고자 하는 쪽으로 시선을 딱 돌리면 데크가 천천히 돌아가잖아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 지렛대예요. 이게 지렛대. 이렇게. 힘이 전달이 되죠. 여기서 전달을 하면 무릎으로 정강이로 돌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확 돌아가겠죠. 힘 전달이 빨리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기니까. 골반으로 돌리면 골반으로서 돌리면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 회전 반경이 여기서 만일에 1을 딱 줬을 때 얘는 10으로 돌아가요. 10의 회전은. 근데 여기서 1을 딱 줬어. 그럼 여기는 한 5밖에 안 가요. 돌아가는 게. 이 돌아가는 원리가 여기 적은 힘으로 해도 여기는 적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1을 딱 줬어. 그럼 여기는 한 3 정도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선으로 돌리면 시선이 적게 움직여도 크게 움직여도 얘는 덜 돌아가는 거죠. 1을 움직이면 얘는 1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초보 때는 회전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해도 돼요. 이걸로 무릎으로 정강이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조절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팔을 펴고 시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시선이 딱 가면 내 어깨도 가게 되거든요. 체중은 시선이 아니에요. 체중은 팔을 다 펴고 어깨를 하고 시선을 딱 돌리면 내 몸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시선에 따라서. 그래서 몸을 이용해서 데크를 돌리는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팔을 펴고 시선으로 하라는 게 가장 쉽고 조절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라는 거고요. 물론 여기를 해도 되고 여기를 해도 다 돼요. 근데 이런 방법들은 추천을 안 드려요. 나중에 실력이 늘고 아주 잘 타게 되면 이 부분들도 미세하게 조절을 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이것들은 나중에 뭐 아주 잘 타게 되면 이용하시면 돼요. 조절을 미세하게 할 수 있어야지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쪽 부분은. 이것도 어려워요. 팔 펴가지고 턴하는 것도. 그리고 턴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게 시선을 턴을 하겠다고 시선 만약에 양팔을 펴고 턴을 해요. 자, 얘 턴하는 거 보세요. 계속 돌아가나요? 어깨가? 안 돌아가죠. 자, 보시면 한 번 턴을 하고 계속 있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유지를 하고 크게 안 움직이죠.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같죠. 그런데도 가죠. 턴이 되죠. 거의 움직임이 없어도 턴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큰 오해를 하는 게 내가 회전을 줄 거야. 팔을 가지고 다시 주죠. 조금만 주면 이게 돌아가요, 데크가. 돌아가죠. 잘 보세요. 여기 토톤도 보세요.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죠. 쭉쭉쭉 돌아가죠. 우리 많이 움직이죠? 많이 안 움직이죠? 이게 뭐냐면, 내가 회전을 1을 딱 주면, 회전을 딱 줬어요. 회전 양을. 어깨로 회전 양을 1을 딱 줬어요. 1을 딱 주면, 이 사람의 몸이 꼬이거든요. 꼬여가지고 1의 회전력이 계속 먹어요. 1. 근데 사람들이 초보 때는 1을 주고 또 2를 주고 또 3을 주고 4를 줘야지 이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회전의 속도가 1을 주고 꼬임을 주고 계속 있으면 1의 속도로 가요. 근데 1 주고 2 주고 3 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1이 되죠. 처음에 1이 되는데 2를 줬어. 그러면 내 회전력은 2가 되는 거예요. 2가. 그래서 내 꼬임을 또 줬기 때문에 3을 줬으면 3이 되는 거예요. 회전력이. 4를 줬어? 4가 되는 거예요. 내 회전력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4444의 속도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속도로 돌려면 1의 회전력으로 1로 계속 꼬임을 주고 있으면 1의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회전을 계속 주려고 꼬임을 계속해서 더 크게 준다. 그러면 내 회전력의 속도는 1, 2, 4, 3, 4, 4, 4,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턴의 반경이 더 좁아지겠죠. 왜? 내가 1을 계속 주면 1의 회전력만으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돌 수 있지만 나의 회전력이 1 주고 있는데 이곳서 3, 4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턴의 반경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뒷발차기가 이런 형태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사람들이 계속 회전을 계속 해야 되니까 나한테 계속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전력을 더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롱턴을 하려면 1의 회전력을 줬으면 1의 회전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잘 타는 거고 2의 회전력으로 돌 거야? 그럼 2의 회전력으로 계속 도는 게 잘 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회전량을. 이것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본인이. 그래서 회전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나의 가고자 하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턴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턴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몸으로 회전하는 방법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턴을 하기 위해서는 데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엣지를 세우고 하면 데크의 힘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데크도 종류마다 다 달라요. 강도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데크가 이 만들어질 때 이 회전 반경이 있어요. 회전 반경도마다 다 다르고 강도에 따라서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더
턴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실력이 늘면 너무 턴이 더 잘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난 적은 힘을, 많은 힘을 줬는데 너무 턴이 잘 돼버리면 이게 자기가 원하는 구간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 놨겠죠. 초보용, 데몬용, 월드컵 만들었고, 트릭용, 올라운드용, 라이딩용, 그 위로 가면 알파인용 이렇게 다 나누어 놨잖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 장점과 단점은 또 이야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나중에는 처음에는 몸의 회전을 하다가 나중에 카빙을 하게 되면 데크의 회전을 이용해요. 데크에 몸의 회전을 이용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실력이 늘면 몸의 회전과 데크 회전을 섞어서 써요. 그래서 슬라이딩 턴과 카빙을 같이 섞어 쓸 수 있는 거죠. 그 데크의 힘을 이용한다고 하면 약간 카빙을 위주로 하신다 보면 되고 몸의 회전을 한다 보면 이거는 어, 슬라이딩 턴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카빙과 슬라이딩을 섞어서 적절하게 잘 써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서도 몸의 회전과 데크의 회전, 플레이트의 회전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쓰는 게 잘 타는 거죠. 다음에는 또 이제 이 두 개 섞어서 쓰는 것과 뭐 이제 플레이트의 종류와 플레이트의 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체 로테이션으로 롱턴 함의 좋은 점을 조금 마무리할게요. 이건 저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프레스를 위해 턴을 만든다. 천천히 턴을 하기에 컨트롤이 좋아진다. 로테이션이 느리기 때문에 라이더가 대처하기 쉽고 컨트롤 능력이 늘어난다. 느리다가 빠르게 하면 쉽지만 빠르게 하다가 느리기가 힘들다. 자, 이 부분은 앞에 했던 강좌와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초보 때는 시선만으로 어깨의 회전으로 몸의 회전만을 이용해서 롱턴을 그리고 이걸 몸의 회전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걸 먼저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스노보드 턴의 방법과 초보자가 하는 실수. 아, 여기 있네요. 인위적으로 신체를 이용해서 하는 턴과 스노보드를 눌러서 하는 턴. 여기 보면, 발목을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게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제가 적어 놓은 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걸 계속 다 이야기하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기본적인 거는 초보자 때는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회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컨트롤이 되는 회전을 만들어야 되고 어깨 시선으로 시선이 가면 어깨가 가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잘못하면 안 가거든요. 이 안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 몸에 힘을 못 빼면 이게 안 돌아가져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이게 안 돌아간다고 또 억지로 돌리면 또 잘못된 턴으로 갈 확률이 많아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하면 너무 많아서 우선 어깨로 천천히 하는 턴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초보 때는. 그 정도만 해도 웬만한 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잘하면 나중에 다음 단계로 카빙 턴을 하기 위해서 데크의 힘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면 카빙 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트로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롱턴을 잘 그리고 본인이 잘 가고자 하는 데를 잘 가면 카빙턴은 몸의 회전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데크의 힘을 이용해서 턴을 하면 똑같이 하면 카빙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롱턴과 컨트롤 잘 해놓으면 카빙턴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